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초원경찰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3회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개념 문제입니다. 민간경비의 개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민간경비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 민간경비는 고객하고 경비업자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서비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근거한 활동인 것이지 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활동은 아닙니다. 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활동은 공경비입니다. 즉 경찰의 실질적인 경찰 개념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공경비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개념이고 민간경비는 계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려 있습니다. 2번.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 예방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공통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이 안 돼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무수행 이외에 별도의 영리적인 부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인데 민간경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 국가는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는 영리법인입니다. 경비업자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융합보안은 출입통제, 접근 감시, 잠금장치 등을 통하여 보안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어떤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려 있고 정반대로 134가 일단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 보안 요소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2번에 설명을 했던 출입 통제, 이 접근 감시, 그리고 잠금 장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적 보안 요소라고 하고요. 정보 보안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 보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복을 설치한다거나 혹은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이제 PC에 어떤 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관리한다거나 혹은 백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관리적 취약 요소가 있습니다. 보안 요소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범죄에 대한 조사 부분 그리고 이제 인사 관리나 윤리 조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연계해 가지고 나오는 일단 보안성을 높이는 활동을 우리가 융합보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 보안 요소를 통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 3번처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요소를 상호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4번처럼 보안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조선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이런 산업과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타시면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컴퓨터 반도체의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융합보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이에요.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 기계적 전략으로 중심을 바꾸는 데 기여 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전략에 주안점을 뒀었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환경적, 즉 자연적인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앞뒤가 지금 바뀌어서 틀린 상태가 됐고요. 2번, 기본 전략으로 자연적 접근 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 부가 원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내용이죠. 그 다음 3번, 동심원 영역론이라고 하는 것이 CPTD 접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딘글의 동심원 영역론 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이 CPTD하고 이론상 흐름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4번 범죄 원인을 환경적인 요소에서 찾기 때문에 환경 설계를 해가지고 범죄를 좀 막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